그 여러 가지 중국 그 내수 시장의 그런 변화와 뭐 좀 약간 단물이 빠졌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장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성장주라는 거는 일단은 뭐 정확한 정의보다는 좀 어떤 주식이 보면 성장주의 특징도 갖고 있고 뭐 가치주의 성격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장주라는 거의 주요 특징은 그냥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지금 수익은 높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할 시점에 대해서는.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 더 큰 수익이 나고 높은 성장률을 계속 보일 것 같아서 그 주가가 그러니까 결국엔 크게 상승하는 걸로 기대되는 주식이죠. 그래서 지금 뭐 PER은 높지 않고 뭐 그런 수치는 높지 않지만 앞으로 높아질 거다. PEG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수치화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수치적인 전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일단은 그런 특징이 되는 주식이 보면 지금 현재 그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주가 가치가 많습니다.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벌고 있는 돈은 요만큼이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주식 가치는 이미 많이 높죠. 그래서 비싼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그 주식을 사는 이유는 이 주식이 계속 성장할 거라는 어떤 믿음을 주는 어떤 비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자기의 그런 어떤 자본을 투자하는 거죠. 앞으로 높은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익을 그래서 얻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아직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미래의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큰 무빙을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주식의 본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성장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주식의 어떤 그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ETF를 빼고 성장주로 대표되는 개별 주식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구글 주식인데요. 이제 워낙 큰 시총 규모고 뭐 이제는 뭐 성장주로만 보기에는 좀 힘들 정도의 규모의 주식이지만 이제 기술주고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성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배당을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식이 이제 세 개로 A, B, C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스플릿,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해서 조금 주식이 요즘에 조금 다시 오르고 있지만 크게 보면 좀 횡보와 같습니다. 뭐 박스권이다, 뭐 횡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쟁 상황에서도 주가가 그렇게까지 요동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뭐 팬데믹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지만 쭉 주식이 상승하는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워낙 뭐 유튜브라든지 워낙 많은 좋은 회사와 좋은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성장주로서 일단 갖고 있다면 자기가 조금씩 뭐 이렇게 붙임은 있지만 이렇게 상당히 깔끔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더 발전 가능성은 계속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성장주고 배당 같은 건 없지만 뭐 여기도 보면 이제 20대 1에 주식 분할해서 하고 나면 또 한번 펌핑을 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목하고 있고요. 뭐 성장주로 대표되는 이제 어떤 테슬라 이것도 기술주 쪽이죠. 워낙 그동안 공매도 세력 때문에 그 주가가 이제 흐름이 없다가 재작년부터 주식 분할을 한번 하면서 그 금방 이제 뭐 새로운 신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오르는데 테슬라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주식이 뭐 비전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엔 실제로 이제 수익을 나면은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뭐 있지만 적자에 허덕이다가 흑자를 본 비전은 좋았죠 전에도. 근데 흑자를 보고 실제 그게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게 진짜 꿈이 아니고 현실이구나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막 요동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고 뭐 중간중간에 뭐 조금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성장주의 특징을 잘 보이고 있는데 큰 성장 그 요동을 치면서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찬스를 주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은 또 급격히 높은 가격에 샀다가는 내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주의 특징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정말 높은 수익과 어떤 화제성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의 비전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좀 투자도 좀 하고 있고 꽤 좋게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도 뭐 같은 성격의 주식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CEO의 카리스마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보고 있는 회사고요. 굉장히 뭐 테슬라와 뭐 흡사한 뭐 그런 식의 무빙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한동안은 이것도 횡보를 좀 많이 거듭했었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급격히 막 반응을 하고 있고 조금 지금 요즘에 전쟁이고 뭐고 그래서 연말부터 조금 하향을 그렸는데 인플레 모양으로. 하지만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AI 칩이라든지 뭐 앞으로 좋은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굉장히 성장주로서 매력 있고 심지어 약간의 배당도 줘서 조금은 뭐 적지만 그래도 좋은 무빙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주식 분할을 지금 발표한 상태고요. 아마존의 특징은 주식의 흐름이 한동안 반응이 없다가 쭉 오르고 또 횡보를 쭉 몇 년 동안 하다가 또 쭉 오르고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주식 한 주 한 주의 가격이 워낙 커서 뭐 쉽게 사기가 마음먹기가 쉽지 않은 주식이기도 한데요. 액면 분할을 통해서 이제 더 이제 그 접근성이 더 좋아지기도 했고 요즘엔 뭐 소수점으로도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아마존의 주식도 조만간 또 힘을 모으면 뭐 어떤 도약을 위한 어떤 힘 모으기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그게 벌써 이제 거의 한 2년 다다랐기 때문에 좋은 그 흐름을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수익 모델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뭐 아마존의 그 어떤 뭐 온라인 상거래뿐만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뭐 아마존에서 하는 그 웹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사업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 뭐 아마존도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근데 주식 아마존의 특징을 한번 좀 잠자기 시작하면 한동안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마음에 미리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주식이 좀 재밌는데요. 제가 봤을 땐 넷플릭스의 비전도 좋고 뭐 그렇긴 한데 넷플릭스는 그야말로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한동안 쭉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끝나는 상황이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단물이 빠졌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 그런 걸 반영하는 것 같고 뭐 회사 자체가 굉장히 문제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뭐 어떤 그 가입자 수의 정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디즈니라든지 여러 경쟁자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뭐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서 콘텐츠를 또 많이 또 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하지만 회사 자체에 큰 문제는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제 생각은 항상 1등 기업은 그 어떤 선점 효과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나 뭐 이때 샀다면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저도 좀 한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더 이렇게 막 확 안 좋아질 회사는 아니라고 믿고 있거든요. 역시 그 배당은 없고 성장주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애플 같은 경우는 성장주고 기술주였지만 이제는 뭐 애플은 이제 가치주라든가 어떤 그 금과 같이 안전자산 취급을 받는 회사긴 한데요. 애플도 보시면 이제 액면 분할을 몇 번 했고 역시 성장주 같은 우상향을 쭉 그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단기간에 상승을 했죠. 하지만 워낙 이제 큰 3천조가 넘는 거대 기업인데도 흐름, 무빙 같은 경우는 뭐 성장주 못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뭐 하루에 뭐 2배, 3배 하는 뭐 그런 주식 같이 그런 테마주 성격은 아니지만 저는 뭐 그런 주식엔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그 성장성 포함 뭐 안전 자산 이런 주식은 세상에 없죠. 정말 그 주식을 사놓고 이렇게 마음 편할 수 없으면서도 작년만 해도 40% 넘는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주식이 또 있을까요, 세상에?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플은 뭐 앞으로의 수익 모델이라든지 정말 뭐 애플카가 나온다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 회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애플 주식은 뭐 굳이 성장주, 뭐 가치주, 뭐 안전자산 뭐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면서 성장주의 무빙을 보이고 있는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이제는 안전자산이라고 봐도 뭐 무방한 상태고요. 워낙 그 기업 상대로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는 메타버스니 뭐니 해서 얼마 전에 이제 분리자들이 인수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먹거리 뭐 애저라든지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뭐 많은 걸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특히 또 기업 상대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 모델이 유행을 안 타고 안전하다는 게 정말 마이크로소프트의 큰 강점이죠. 그리고 뭐 주식은 뭐 정말 이런 그래프도 정말 있을까 하는 그런 그래프고 뭐 애플을 당분간 유일하게 뭐 넘볼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로 쓴 재미가 없습니다. 성장주라고 이제 취급도 안 받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때는 성장주였죠. 근데 워낙 뭐 옛날부터 이런 깔끔한 그래프를 올려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꾸준히 잘 상승해서 관심 밖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엄연한 시총 2위 회사고요. 전 세계 미국에서 워낙 그리고 탄탄하고 안정적인 회사라서 그렇지 한때는 성장주였던 회사고 이제는 뭐 그런 성장주라고 하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보는 주식들은 뭐 이런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니오라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전기차 회사 중국 회사고 이런 게 정말 성장주인데 이럴 땐 좋죠. 이럴 땐 쭉 좋은데 제가 원하는 그래프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중국 그 내수 시장의 그런 변화와 뭐 정책적 변화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그런 것 때문에 뭐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든지 뭐 중국 내부의 정치적 뭐 경제적 상황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샀으면 정말 행복했겠지만 2020년 처음에 니오 뭐 유망하다 또 이항 뭐 이런 회사 있었죠.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성장주라기보다는 어떤 유행을 따르는 테마주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니오도 뭐 열심히 팔고 그것도 잘 나는 걸 수익이 나는 걸로는 보이는데 내수 한정이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렇게 좀
완전히 검증된 회사는 아니지 않나. 하지만 또 꽤 유망한 회사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주 투자를 위해서. 하지만 이거는 리스키하죠. 상당 부분. 좋은 수익도 가져주지만 그만큼 약간 도박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이제 알리바바가 좀 의외였는데요.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뭐 엄청난 회사였습니다. 막 그 분위기도 좋고 막 그랬는데 그 어떤 그 중국 그 정책적인 그런 어떤 흐름을 잘못 타서 완전 회사가 거의 폭망하는 수준의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식의 그 회사의 가치에 비해 어떤 그런 대외적인 그런 회사 가치와 상관없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심하게 이렇게 꺾어 내려오는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자체가 못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답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알리바바 같은 회사도 있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정말 그 국내 주식으로서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네이버와 함께 보시면 카카오도 분위기가 작년 재작년은 참 좋았는데요. 이것도 약간 알리바바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너무 이렇게 골목 상권 침해라든지 너무 이렇게 뭐 저기 거대 기업의 횡포라든지 약간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 지탄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심하게 내려왔고, 또 내부 그런 어떤 새로 여기 있는 이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자기 주식들을 막 팔아 제끼면서 회사 분위기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졌죠. 그래서 요즘에 다시 뭐 주가 부흥을 위해서 조금은 힘을 쓰시는 것 같긴 한데, 이미 한번 저기 나쁜 그런 이미지를 좀 회사가 줬고, 하지만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우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카카오 기업의 문제는 그 IPO를 너무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핵심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잘라서 분사를 너무 많이 시키다 보니까 회사의 가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앞으로 이 회사의 발전, 그러니까 수익의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투자를 한 상태고 좀 약간 살짝 눈물이 나는 상태인데, 그래도 카카오의 그 장기 비전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최근 1년 정도의 그런 어떤 카카오의 어떤 움직임, 그런 기업의 그런 움직임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솔직히 주주로서.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성장주로서 좋은 무빙을 보일 거라고는 믿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짧게 됐으면 좋겠는데 한 5년 막 이렇게 늘어난다면 좀 힘들겠죠.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팡도 보시면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뭐 처음부터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려오는 그런 회사고요. 지금 아직도 뭐 손해를 보면서 계속 좀 투자하고 있는 뭐 국내 그런 어떤 그 유통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계속 손해를 보면서. 하지만 쿠팡은 정말 한번 사용을 해보면 저도 쿠팡의 그런 어떤 잠재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이제 실제 아까도 테슬라 때도 얘기했지만 돈을 모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은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것이고요. 어느 순간 이제 이 투자가 다 끝나고 인프라를 석권하면 조금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쿠팡의 저는 근본적인 의문은 뭐냐면요. 그 어떤 의도라든지 어떤 막상 쿠팡을 사용해 보면 참 좋은 장점이 많은 회사인데,
결정적으로 제가 드는 의문은 국내가 대한민국이란 시장만 가지고 이게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시장인데 워낙 그 많은 기업에서 국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통 시장을 솔직히 외국 시장, 외국 웬만한 그런 월마트 같은 것도 못 버티고 도망가는 나라인데 그걸 그 시장을 쪼개 먹어서 얼만큼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고요. 뭐 신규 시장이나 뭐 해외 어떤 무슨 회사 나라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뭐 이런 신흥국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큰 성과를 내면 모를까 국내 시장이나 뭐 작은 시장에서 좀 석권을 해도 얼마나 이게 주가가 주식 그 반영될지 그런 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게임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게임을 만들어서 처음엔 조금 분위기를 시작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향후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는 내려오기 마련이고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하나 가지고 계속 주가가 상승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심지어 지금도 이제 이미 많이 돈이 벌은 상태고요. 그래서 뭔가 향후 뭐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대규모 투자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좋은 게임이 또 타이틀이 나온다면 뭐 주가는 또 날아오를 수 있겠죠. 근데 투자를 지금 섣불리 한다는 거는 저는 약간 관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성장주는 당연히 아닌데 엑선모빌이라는 회사를 제가 옛날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수익도 조금 본 상태고 왜 그러냐면은 엑선모빌이 지금 그 에너지 그런 대란 때문에 막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동안은 이제 2000년 들어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뭐 팬데믹이나 뭐 친환경 이런 문제로 많이 주가가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걸 봤어요. 에너지란 거는 반드시 그냥 친환경 뭐든 거 다 좋지만 사람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석유는 대체 불가한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지분이 있는 자원이잖아요. 뭐 친환경 전기차도 좋고 뭐 태양광도 좋지만 산업의 어느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은 대체할 수 없이 꼭 반드시 필요한 존재고 그런 부분에서 뭐 엑슨모빌이라는 회사 계속 갖고 있으면 가치주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포지셔닝을 방금 제가 소개드린 뭐 알리바바나 뭐 니오 빼고는 조금씩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도 아니고 하긴 하지만 여기 있는 주요 회사에는 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주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변동성으로 한 큰 수익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성장주만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분명 이게 리스키한 구간이 오기 때문에 가치주인 이런 주식도 조금씩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상황은 성장주 주식을 사서 어느 건 수익을 좀 얻었고 어떤 거는 이제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가치주라고 믿었던 뭐 이런 주식이 오히려 쭉 올라주면서 성장주 못지않은 어떤 그런 그 수익을 내줘서 그런 부분을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도 좋고 가치주도 좋지만 어느 하나 부분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주식은 항상 어떤 그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런 주식의 사이클을 잘 이렇게 섞어서 할 수 있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이 주식 시장에 오래 있는 거죠. 오래 있다 보면
기회는 또 올 것이고 기회는 계속 있다고 항상 그 주식 투자의 대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투자하기 위해선 너무 지금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그런 주식들에 이렇게 다 몰빵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훅 가는 이런 일 없게끔 성장주는 좋은 어떤 주식이 어떻게 보면 주식의 본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수익을 원하고 높은 성장성을 기대하려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니까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주식들로 어떻게 보면 안전핀을 서로 섞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